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의 주제는 위장아 남, 내면의 기생충입니다. 우리는 흔히 암을 우리 몸의 일부였던 세포가 변이된 것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종양학에 풀리지 않는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기생충학에서 그 답을 찾으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의 그림을 보시면 왼쪽의 기생충과 오른쪽의 암세포가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악성 종양세포가 수백만 년 동안 숙조 내에서 살아남기 위해 진화해온 기생충, 즉 헬민스의 생존 전략을 교묘하게 모방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기생충이 면역체계를 회피하고 숙주의 자원을 이용해 번성하듯 암 역시 우리 몸의 방어 기제를 무너뜨리고 스스로를 보호하며 성장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암을 단순한 질병이 아닌 고도의 생존 전략을 가진 기생적 존재로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에 대해 함께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과연 기생충학은 암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암세포와 기생충이 사실은 아주 닮은 생존 전술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진화적 메아리, 즉 생존을 위한 이들의 평행 이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암세포와 기생충은 생물학적으로 전혀 다른 존재처럼 보이지만 숙주의 면역 감시를 피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직을 재구성하기 위해 아주 오래전부터 보존된 동일한 전술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개념은 숙주 내에서의 지속성이라는 공통된 목표와 제2형 면역 반응의 악용이라는 공통된 메커니즘입니다. 그림의 왼쪽은 기생충인 구충과 주혈흡중의 침입 과정을, 오른쪽은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보여줍니다. 두 객체 모두 조직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 유사한 단백질 분해 효소를 분비하며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 혈관 생성을 유도합니다. 결국 다른 장기로 확산되거나 전이되는 과정 역시 매우 흡사하죠. 특히 흥미로운 부분은 면역 체계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암과 기생충 모두 ILC2 세포를 자극하고 호장구를 불러일으키는 제2형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데, 이는 숙주의 면역 체계가 자신들을 공격하는 대신 오히려 성장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도록 조작하는 수렴 진화의 결과입니다. 이처럼 이들이 공유하는 정교한 생존 전략을 이해하는 것은 현대의학에서 암과 감염병을 정복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기생충과 암세포가 우리 몸의 장벽을 어떻게 뚫고 침입하는지 그 놀라운 공통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들은 화학적 드릴과 물리적 유연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전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왼쪽의 기생충 사례를 보시면 갈고리충의 유충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때 유충은 아스파르틱이나 세린 프로테이나제와 같은 강력한 단백질 분해 효소를 분비하는데요. 이것이 마치 화학적 드릴처럼 조직을 녹이며 길을 만들어냅니다. 오른쪽의 암세포, 특히 흑색종의 경우도 매우 유사합니다. 암세포는 인바도포디아라고 불리는 침윤 돌기를 뻗어내고 MMP7이나 MMP14 같은 효소를 내뿜어 주변 조직을 파괴하며 전이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하단에 적힌 낮은 세포 강성입니다. 기생충과 암세포 모두 세포 자체가 매우 말랑말랑하고 유연한 특성을 가집니다. 이렇게 낮은 세포 강성을 유지하는 것은 좁고 단단한 조직 장벽을 효율적으로 통과하기 위해 이들이 선택한 수렴 진화적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두 존재가 침입이라는 목적을 위해 같은 생존 기술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여러분, 암세포가 우리 몸속에서 퍼지는 과정을 흔히 무작위적인 확산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번 슬라이드에서 주목할 점은 암의 전이가 결코 무작위가 아닌 매우 정교한 이주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왼쪽 그림에 있는 기생충의 생활사를 보시죠. 유충은 피부를 통해 침입해 혈류를 따고 폐와 식도를 거쳐 최종적으로 자신이 살기 가장 적합한 환경인 소장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를 허용적 니치라고 부르는데, 기생충은 아무 곳에나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존에 최적화된 정해진 경로를 따라 이동합니다.
암의 전이 과정도 이와 놀라울 정도로 흡사합니다. 오른쪽 그림의 흑색종 사례를 보면 암세포는 림프관이나 혈관을 따고 이동하며 뇌나 간 같은 특정 장기를 선택적으로 찾아갑니다. 이것은 암세포가 단순히 혈류를 떠돌다 우연히 도착한 것이 아니라 특정 조직에 끌리는 성질인 형성, 즉 트로피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이는 무작위적인 사고가 아니라 기생충의 생활사처럼 특정 조직을 표적 삼아 이동하는 정교한 시스템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암의 전이를 바로 이러한 선택적 이주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은 생존을 위한 섭취, 즉 혈관 신생과 자원 약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명체가 살아남기 위해 숙주의 자원을 어떻게 빼앗는지 그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화면의 왼쪽을 보시면 기생충, 그 중에서도 주열흡충의 알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암세포 덩어리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둘의 핵심적인 공통점은 바로 혈관 신생, 즉 안지오제네시스를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혈관 내피 성장인자인 VEFG를 분비해서 숙주의 기존 혈관이 자신들을 향해 뻗어나오게 만듭니다. 마치 자신들만의 전용 보급로를 강제로 개설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숙주에게 매우 치명적입니다. 기생충은 항응고제를 분비해 피가 굳지 않게 만들며 혈액을 직접 흡입하고 암세포는 급격한 증식 과정에서 만성적인 출혈과 심각한 자원 고갈을 일으킵니다. 결국 두 경우 모두 숙주의 귀중한 자원을 직접적으로 소비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나타나는 공통적인 병리학적 징후가 바로 화면 하단에 보이는 빈혈입니다. 따라서 빈혈은 단순한 영양 부족을 넘어 몸 안에서 누군가에 의해 자원이 약탈당하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생충과 암세포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어떻게 교묘하게 피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의 주제는 매부의 조력자를 활용한 면역 억제 세포의 모집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기생충, 즉 헬민스가 보이실 겁니다. 이 기생충은 HPTGM이라는 특정 물질을 분비하는데요. 이것이 우리 몸의 조절 T세포인 트레그를 활성화하거나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늘어난 트레그 세포는 PD-1이나 CTLA4 같은 억제 수용체를 통해 면역 반응을 억제하며 기생충이 몸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놀랍게도 오른쪽의 암세포 역시 이와 아주 유사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암세포는 TGF-베타를 분비하여 마찬가지로 트레그 세포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PDL1이나 CTLA4를 이용해 우리 몸의 면역 공격을 무력화시키죠. 결국 기생충과 암세포 모두 우리 몸을 지켜야 할 면역세포를 역이용해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내부의 조력자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전을 이해하는 것이 면역 항암 치료나 감염병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속이기 위한 기생충과 암세포의 놀라운 위장 전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들은 크게 가면을 쓰거나 자신의 신분증을 버리는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합니다. 먼저 상단의 신분증 버리기, 즉 항원 탈락 기법입니다. 기생충은 자신의 표면에 노출된 MHC1이나 주요 항원들을 스스로 떼어내어 외부로 방출합니다. 암세포 역시 마찬가지로 MICA나 B와 같은 단백질을 잘라내어 주변으로 뿌려버리죠. 이렇게 하면 면역세포가 이들의 정체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말 그대로 추적당하지 않기 위해 신분증을 버리고 도망가는 셈인데 이를 통해 항체의 공격을 피하고 자연 살해세포인 NK세포의 판단을 교란시킵니다. 다음은 하단의 가면 쓰기 전략으로 불리는 분자 모방입니다. 이는 숙주세포와 아주 유사한 당분자를 자신의 표면에 발현하는 방식입니다. 기생충은 루이스 X와 같은 성분을 활용하고 암세포는 뮤신 타입의 당사슬을 겉면에 빽빽하게 두릅니다. 이렇게 되면 면역체계는 이들을 우리 몸의 정상적인 세포로 착각하게 됩니다.
적군이 아군의 군복을 입고 내부에 잠입해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분자적 위장술은 외부 침입자나 변이된 세포가 우리 몸의 감시망을 뚫고 오랫동안 생존하며 증식할 수 있게 만드는 핵심적인 생존 메커니즘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 비유를 통해 기생충과 암세포의 교묘한 회피 전략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우리 몸의 경보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아주 흥미로운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위험 신호 단백질인 IL-33을 억제하는 방식입니다. 화면 왼쪽의 기생충 사례를 먼저 보시죠. 헬민스라고 불리는 기생충은 HPARI라는 특수한 단백질을 분비합니다. 이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위험 신호를 알리는 IL-33을 마치 수갑을 채우듯 꽉 묶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IL-33이 면역세포에 신호를 전달할 수 없게 되어 초기 면역 반응이 시작조차 되지 못합니다. 오른쪽의 암세포 역시 이와 놀라울 정도로 닮은 전략을 사용합니다. 암세포는 특히 전이 단계에 들어설 때 IL-33의 발현 자치를 감소시켜버립니다. 경보 신호가 아예 생성되지 않도록 소리를 줄여버리는 셈입니다. 전혀 다른 존재인 기생충과 암세포가 생존을 위해 똑같이 위험 신호를 원천 봉쇄하는 길을 택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결국 초기 면역 반응을 무력화하여 우리 몸의 감시망을 피하려는 이러한 모습은 각기 다른 생명체가 비슷한 환경에 적응하며 같은 해결책을 찾아낸 수렴 진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제2형 면역 반응이 우리 몸에서 기생충을 어떻게 인식하고 밖으로 몰아내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생충에 의해 조직 손상이 발생하면 우리 몸의 상피세포는 위급 상황을 알리는 IL-33, IL-25, TSLP 같은 신호 물질들을 방출합니다. 이 신호들은 제2형 선천성 림프구인 ILC2를 즉각적으로 활성화시키는데요. 활성화된 ILC2는 IL-5라는 사이토카인을 분비하여 혈액 속의 호상구를 감염 부위로 강력하게 끌어들입니다. 이렇게 현장에 도착한 호상구들은 MBP나 EPO 같은 독성 단백질을 방출해서 기생충의 꺽지를 파괴하고 치명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이 과정의 하이라이트는 하단에 언급된 위프엔 수입 전략입니다. 우리 몸은 점액 분비를 대폭 늘려 기생충이 붙어있지 못하게 씻어내고 동시에 주변 근육을 수축시켜 기생충을 몸 밖으로 쓸어내듯 배출하게 됩니다. 요컨대 제2형 면역 반응은 화학적 공격과 물리적 배출을 동시에 활용하는 아주 효율적인 방어 체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 제목처럼 호상구는 암 면역학에서 양날의 검과 같은 존재입니다. 과연 호상구가 우리에게 아군인지 혹은 적인지 두 가지 측면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의 아군 측면을 보시면 호상구가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상구 내의 입자들이 방출되면서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방식인데요. 실제 임상 데이터에서도 흑색종이나 대장암 환자에게 호상구 수치가 높게 나타나면 생존율이 높아지는 등 좋은 예후를 보이는 지표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반면 오른쪽의 적 측면을 주목해 주십시오. 만성적인 염증 상태나 암세포에 의한 조직 복구 기전이 악용될 때 호상구는 오히려 종양의 성장을 돕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만성 감염이 생물학적 발암물질로 작용하는 과정에서 호상구가 암세포의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호상구는 주변 미세 환경에 따라 암을 억제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암의 성장을 돕는 촉진제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호상구의 이런 상반된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제어하는 것이 향후 암 치료 전략의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암세포가 가진 돌연 변이의 종류가 어떻게 서로 다른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지 그 결정적인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왼쪽의 비염증성 종양 사례를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암 성장을 주도하는 강력한 드라이버 돌연 변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주변 환경을 보시면 콜라겐 섬유가 장벽처럼 둘러쳐져 있고 조절 T세포나 MDSC 같은 면역 억제 세포들이 가득합니다.
결국 면역세포들이 암세포에 접근하지 못하고 주변만 맴도는 냉성 종양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반면 오른쪽의 염증성 종양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패신저 돌연변이들이 축적되어 있는데 이것이 면역계를 자극하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점은 호상구의 활약입니다. 그림 하단의 설명처럼 우리 몸이 기생충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메커니즘이 암세포를 공격하는 데 사용됩니다. ILC2 세포가 분비한 IL5 신호를 받은 호상구들이 암세포를 직접 타격하며 강력한 독성 물질들을 쏟아붓게 됩니다. 여기에 B세포와 독성 T세포, 그리고 M1 대식세포까지 가세하면서 아주 활발한 항암 면역 반응이 일어납니다. 결과적으로 암세포가 어떤 유전적 특징을 가졌느냐에 따라 면역 시스템이 이를 기생충 같은 위험한 침입자로 인식하고 총공격을 퍼부을 수 있다는 점이 이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같다면 치료법도 같아야 한다는 말 어떻게 들리시나요? 얼핏 당연해 보이지만 암과 기생충이라는 전혀 다른 영역을 연결하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화면 왼쪽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아는 구충제가 있습니다. 구충제는 기본적으로 기생충의 에너지 대사를 방해해 굶겨 죽이거나 신경계를 마비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러한 메커니즘이 오른쪽 이미지에서 보이는 암세포의 증식 과정과 맞닿아 있습니다. 암세포 역시 기생충처럼 우리 몸 안에서 무한히 증식하며 영양분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구충제가 암세포에게도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안정성이 검증된 기존 약물을 새로운 질병 치료에 활용하는 약물 재창출, 즉 드럭 리퍼포징의 개념입니다.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구충제가 과연 암 치료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가능성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 자세한 기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구충제로 알고 있던 메벤다졸이 어떻게 항암 분야에서 새로운 무기로 재발견되었는지 그 작용 기전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중앙의 그림을 보시면 메벤다졸의 주요 타겟은 베타 튜블린입니다. 메벤다졸은 세포의 골격 역할을 하는 미세소관, 즉 마이크로튜블 체인의 베타 튜블린 부위에 직접 결합하여 이 구조가 정상적으로 형성되거나 유지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는 기생충과 암세포가 가진 튜블린의 구조적 유사성을 정밀하게 타격하는 원리입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크게 세 가지 결정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세포 분열의 저지입니다. 세포 골격이 망가지면서 암세포가 더 이상 복제와 분열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혈관 신생 억제입니다. 암세포가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 만드는 새로운 혈관 통로인 VEGFR2 작용을 차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암이 다른 조직으로 퍼져나가는 전이를 감소시키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메벤다졸은 암세포의 생존과 증식에 필요한 다각적인 경로를 동시에 차단하는 매우 유망한 치료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현재 항암 연구에서 주목받고 있는 주요 구충제 계열과 그 핵심 작용 기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충제 아세날, 즉 암세포를 공격하기 위한 일종의 무기고라고 부릅니다. 표를 함께 보시면 크게 4가지 약물 계열로 나뉩니다. 먼저 메벤다졸로 대표되는 벤즈이미다졸 계열은 세포골격 형성에 필수적인 베타튜블린을 표적으로 삼아 미세소관 형성을 억제합니다. 이는 암세포의 분열을 막는 중요한 기전이 됩니다. 다음으로 클로산텔과 같은 살리시라닐라이드 계열은 미토콘드리아의 산화적 인산화를 방해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포의 에너지 공장을 멈춰 기아 상태를 유도하는 원리입니다. 세 번째로 프라지퀀텔은 근육막에 작용하여 칼슘 이온 유입을 비정상적으로 증가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큰 관심을 받았던 이버맥틴 계열은 염화물 채널에 관여하여 세포의 과분극을 유도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작용들은 기생충에게 마비와 기아를 일으켜 사멸하게 만드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메커니즘이 암세포의 대사 경로를 차단하고 성장을 억제하는 데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각 기전이 암세포의 취약점을 어떻게 공략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이번 발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생충학이라는 색다른 렌즈를 통해 암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바로 관점의 전환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암을 단순한 유전적 돌연변이의 결과가 아니라 숙주의 몸속에서 정교하게 위장하여 살아가는 기생적 존재로 재정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두 번째 포인트인 제2형 면역체계의 재발견으로 이어집니다. 본래 기생충을 방어하기 위해 진화한 우리 몸의 특정 면역 시스템이 암세포를 억제하는 강력한 항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세 번째로 이미 안정성이 검증된 기존의 구충제들을 암 치료제로 재창출하는 전략은 의료 현장에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왼쪽의 일러스트가 보여주듯 암을 진화된 기생 전략으로 파악하는 유연한 사고가 바로 정복의 문을 여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이처럼 기생충학의 지혜를 빌려올 때 우리는 비로소 암이라는 거대한 자물쇠를 풀고 새로운 치료의 지평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